우리는 시원하게 노래 잘 듣고 있었는데 지금 보이는 라디오 기계적 문제가 조금 발생했네요. 시스템 문제로 다시 시작했어요. 얘도 더위 먹나 봐요. 그런가 봐요. 여러분 다시 들어와 주세요. 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보라다방. 네, 바로 우리 그렇습니다. 이분입니다. 어머어머 웬일이래요. 반가운 분을 여기서 보다니요.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반가워 계시고. 네, 전유성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와. 어쩜 좋아요. 이런 고민이 있는데 맞아요. 오늘은 문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것 위주로 저희가 뜨끈뜨끈하게 핫하게 좀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왠지 전유성 선생님과 함께라면 이만했던 고민도 그냥 확 다 털어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매주 나오시는 김혜경 선생님 많이 서운해하실 텐데요. 서운해하시겠다. 지금 밖에서 듣고 계실 텐데요. 뭐 어떻게 보이는 라디오 좀 보고 계실 텐데. 아마 들어오시면 한 소리 하실 거예요. 네, 손 들고 있어야 되겠다. 네, 제가 엉성하게 진행하면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진짜 그 애드립의 신이시네요. 맞아요. 네, 정말. 지금 진북동에서 인정님 들어와 주셨는데 아버지가 49년생 7순이 넘으셨어요. 이번 기회로 밥 한 끼 하고 싶다고.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참 많네요. 왜냐하면 휴가라고 해서 부모님 모시고 어디 가고 싶은데 이게 여의치 않다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용돈으로라도 계좌 입금이라도 해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또 요즘 어려우니까 그것도 여의치 않고. 만약에 부모님 입장이라면 어떤 이벤트, 어떤 선물 좋을까요?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49년생이면. 정말요? 근데 저는 요즘에 아이들이랑 같이 살면서 사실 더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쪽에서 막 너무 신경 쓰거든요. 뭐 식사는 하셨어요. 그렇죠. 뭐 오늘 또 전주 가시는데 뭐 타고 갈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면 내가 이 동네로 같은 동네로 왜 이사 왔을까? 조금 더 다른 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좀 더 떨어진 데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자주 전화해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화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우리 선배들이 예전에 만나면 야, 넌 손모가지가 부러졌냐? 왜 전화를 안 하니? 뭐 그러면 속으로 지는 안 부러졌나? 지는 부러졌나? 왜 나한테는 안 하지? 뭐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전화 자주 해주는 선배가 되자 이렇게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우리 선배 중에는 그 서수남 씨가 그렇게 후배들한테 전화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화 한번 나이 먹으면 전화 한번 해주는 게 밥 한 끼 먹는 거랑 거의 맘먹는 기분이 저는 들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구나. 그렇다. 근데 또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로 아유 누구 딸은 뭐 칠순이라고 뭐 해줬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런 비슷한 걸 원하셔서 얘기하시는 건지 이렇게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 모아서라도 뭔가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김혜경 씨 그래서 한번 모셔볼까요? 네. 생각의 차이가 또 다를 수 있어요.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실례합니다. 김혜경입니다. 세상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개그맨 우리 전유성 씨가 나오셨어요. 너무 반가워. 이럴 줄 알았으면 풀 메이크업하고 이쁘게 하고 오는 건데 나 오늘 너무 긴장돼서 제대로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나 심쿵해 지금. 심쿵해요. 전유성 씨 그 눈빛으로 나 쳐다보지 말아요. 나 방송 못할 것 같아. 그 눈빛에 빠져들 것 같아요. 하고 저하고 방송 데뷔 연도가 거의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맞아요. 동료예요. 그러셨구나.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요. 많이 비슷해요. 상당히 비슷하네요. 똑같아요. 어쨌든 무게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얘기는 좀 기분이 그러네요. 어쨌든간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칠순 때는 꼭 뭔가 스페셜한 걸 해줘야 좀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전윤성 씨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그냥 전화 한 통화만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너는 뭐 칠순인데 아무것도 없이 전화만 했냐 이러면 전유성 씨 핑계 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유성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걸로. 그래서 저는 청주에서 뭔가 이벤트를 할 적에 아버님이 아니고 어머님이 평생 명함을 한 번도 갖지를 못하셔서 5월달 그때
카네이션 대신 어버이날에 명함을 좀 해드리자 해서 명함을 해드렸더니 어머니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직책도 없이 그냥 이름 이렇게 뭐 김말순이면 김말순 그리고 뒤에는 자기 소개를 썼어요. 저는 뭐 몇 년생이고 누구랑 결혼해서 슬아의 자식을 뒀는데 뭐 부처님의 가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번호 이렇게 하나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어떤 어머님은 한 달 동안 이제 명함을 몇 장 썼는가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2장 쓰신 분이 계세요. 그 왜 2장만 썼냐고 사람들 안 만났냐고 그랬더니 아까워서 다 읽어본 다음에 돈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애가 해준 거 100장 해줬는데 아깝다고 어머 그래서 세상에 5,000원뿐이 안 드니까 계속 쓰시라고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그것도 괜찮네요. 어머 세상에 제가 그래서 전윤성 씨를 좋아하잖아요. 어머 세상에 저렇게 아이디어 뱅크야. 그 진짜 명함 얼마 안 하거든요. 근데 평생에 한번 가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그게 추억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 뒤에다가 이제 자식 일동 이런 거 써가지고 같이 이렇게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네. 뭐 아마 가족 사진을 같이 찍어서 해도 재밌지 않을까. 어머 세상에 이걸 미리 알았었어야 되는데 나 진짜 부모님 칠수 때 너무 많은 돈을 썼어. 아유 배 아파. 아유 배 아파요. 5,000원이면 할 수 있는 그래 일을 5,000원이면 언젠가 서울에서 방송 그 진행할 적에 그 성형외과 의사가 좀 자기도 선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분들 얼굴에 점을 좀 빼줄 수 있겠냐 한 100분 정도 제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했더니 그 어머님 점 빼드리고 싶으신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고 그 점을 빼드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누군가가 그 협찬을 좀 해주시면 좋죠. 좋은 그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안 하실 것 같지만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니 진짜 전윤성 씨 얘기 듣다 보니 이게 진짜로 내 돈 드릴 거 없이 방송국의 힘을 이렇게 빌려서 이 가요뱅크에다가도 이렇게 사연도 보내고 선물도 타고 여기 또 이 요요요 쇼 콘서트에 오셔가지고 같이 좋은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협찬처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어째 우리 전유성 씨는 역시나 아이디어 뱅크야. 진짜 아이디어 뱅크시네요. 어머 나 그 아이디어 대출 좀 받고 싶어. 네. 제 얘기 들을 때만 그럴 듯하지 돌아서면 다 꽝이에요.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다. 메모해서 듣고 싶은 그런 얘기 아주 고맙습니다. 어쨌든 오늘 난 속사포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전유성 씨가 너무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요. 인정님, 고민이 좀 해결되셨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작은 식사권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선물로 하나 이 노래를 준비했는데 서수남 씨 얘기를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준비한 노래가 좀 시원한 느낌 가지시라고 서수남과 하청일의 겨울바람이거든요. 네. 요거 한번 듣고 올게요. 네. 2494님 오늘 처음 들어와요. 휴가 2일차. 바다로 놀러 가는데 노래도 마침 해변으로 가요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첫 곡 잘 들으셨군요. 이분도 고민 사연 남겨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영님, 전유성님 팬입니다. 100명이 모인 것보다 한 사람만으로도 꽉 찬 듯한 이 느낌. 와우. 가요뱅크에 자주 나와주세요 하셨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자주 나오실 수 있는 분은 아니라서 자주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선배님 힘들 거예요. 네, 솔직히 얘기해 주시네요. 힘듭니다. 네, 힘드실 거고요. 네, 그리고 어머 김세아 씨. 전유성 씨 대선배신데 떨지도 않고 방송 잘하시네요. 아이고.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 전유 선배님이 워낙에 편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뭘 해도 다 예쁘게 봐주실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실제로 후배들하고. 그래서 몇 년 전에 누구야 이홍렬 씨, 전영록 씨, 또 논개 불렀던 이동기 씨가 60이 됐더라고요. 환갑잔치를 비슷하게 그 책을 만들어서 그 책을 발표하는 그 자리에 가서 그때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60 넘으면 나랑 맘먹어도 된다. 얼마 전에 또 이문세 씨가 60이 넘었어요. 아, 정말요? 문세야 너도 이제 맘먹도록 해라. 한 40년 이상 형이라고 했으면 됐지. 뭐 언제까지 형이라고 그럴래? 선배님 그러래. 맘먹자. 세상에. 그랬더니 아직
그렇게 용감하게 맘먹지는 못하는데 네. 이동기만 갑자기 유성아 형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좀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선배님 저 20년만 기다려주세요. 예, 그때까지 내가 있을지 모르겠네. 근데 정말 참 후배들 편하게 해주셔서 그런지 얼마 전에 왜 이쪽에서 공연도 하셨잖아요. 네. 전윤성 쇼 했을 네, 때도 네. 그 출연진이 정말 화려한 거예요. 아유, 평소에 그럼요. 인간관계, 인간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 맞아요. 공연에. 아니야 그 능력되는 사람은 혼자서 하더라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혼자서 2시간 반도 하던데 전 그게 안 되니까 네. 동원했고 네. 결국엔 후배들한테 다 빚지는 거라고 생각하죠. 아유,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아, 지금 고민 사연들이 우리 분발해야겠어요. 우리 때와 네. 다르게 막 후루룩 올라오고 있는 거 있죠. 아무래도 이제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동안 묵혀두셨던 거 오늘 다 보내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240님은요. 면접을 볼 때마다 긴장을 많이 해서 실수를 한다고요. 아. 긴장되는 그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그 면접을 탤런트 시험 볼 적에 그 4번 다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네. 그 제가 178cm였는데 물어보는 게 야, 너 키가 몇이냐 이거 한번 물어보고 딴 사람들한테 질문을 가더라고요. 10명씩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 좀 굉장히 불만이어서 내가 만약에 면접을 보게 된다면 저렇게 안 보겠다. 뭘 시켜봐야지 시켜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개그맨 뽑을 적에 우리 극단에 뽑을 적에 개그맨 시험 3번 이상 떨어진 친구들만 오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3번 이상 떨어졌는데도 저한테 온다는 거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거죠. 자기가 그렇죠. 하려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100명을 뽑아서 그것도 선착순으로 뽑아서 그 한 2년 후에 제가 한 명도 자르지 않았는데 20명 정도가 남았는데 그중에 19명이 방송국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한 명은 이제 연극하고 있어요. 그 다르게 뽑아도 되는데 네. 사실 그 긴장하게 만드는 그 분위기가 무서워, 맞아. 맞아. 좀 무서워. 별로 안 좋은 거죠. 네, 그 네. 견정할 거 없는데 사실은 네.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 많이 듣고 가면 더 긴장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끝나고 나면 뭐 물어봤니? 뭐 물어봤니? 뭐 이제 이런 거 맞아요. 하는데 뭐 물어본 게 뭐 무슨 상관이니까 내가 들어가서 얘기하면 네.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무슨 약품 회사에 처음으로 취직하러 가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아주 잊지 못할 게 이런 거예요. 자신의 성격을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뭐 앞에 사람이 막 정말 열변을 토하듯이 저는 전진뿐이 모르는 성격입니다. 뭐 후퇴란 없습니다. 막 그러는데 저 사람이 여기 웅변을 하러 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 일을 할 거냐고. 그래서 무슨 일을 시키실 건데요. 오. 그랬더니 바로 건방지고만 그래서 질문했는데 다시 질문을 해. 네. 이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다니면 안 되겠구나 하고 가겠다고 그냥 나와버렸죠. 네. 근데 긴장하는 거는 너무 신경 많이 써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네. 편하게 맞아요. 한 번에 뭐 안 되면 어때요? 2번, 3번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게 마음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개그맨 시험 보러 갔을 때 네. 너무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틀리고 아. 대사 까먹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네네. 그냥 자연스럽게 틀리면 틀리는 대로 이렇게 틀린 때도 여유롭게 넘어가는 어허.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저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사람하고 사귀고 싶은데 뭐 특히 이성한테 말을 걸 적에 네.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쪽에서 이런 대답을 안 하면 당황하는데 네. 맞아. 그럴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미리 정해진 게 아니고 맞아요. 그 얘기를 계속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기가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 더 얘기를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요. 시험 보러 들어갔을 때 이렇게 준비한 걸 보여드렸는데 예상했던 웃음이 안 나올 경우에 갑자기 긴장될 때가 또 있어요. 네. 긴장 없이 들어갔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준비한 걸 다 못 보여드리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아, 많죠. 그렇지. 네, 많아요. 그런 거에 굴하면 안 돼요. 저는 네. 그 시험 그 특히 면접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해의 시험 운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맞아, 운도 있어요. 그 특히 개그맨 시험은 네. 1000명 정도가 들어와서 한 4팀이 심사를 하니까 네.
이쪽 심사위원들한테 가면 될 사람이 이쪽 심사위원 눈에 다소 떨어지기도 하고 맞아요. 또 이쪽 심사위원에서 맞아요. 안 될 사람이 저쪽에 오면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편하게 생각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그리고 또 정말 그 면접장 분위기가 무섭거든요. 그럴 때는 본인이 저를 향해 한번 웃어주세요 이러면서 조금 긴장을 본인이 좀 그 분위기를 푼 다음에 네.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우왕청심환 같아요. 하나 가지고 와서 네, 정신 화장실에 들어가서 살짝 까먹고 들어가시면 좀 덜 긴장하시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다른 분 안 모셔도 되겠죠? 한 분 모실까요? 모실까요? 네, 또 안 모실까요? 모시면 섭섭해하죠. 선생님. 아, 누구신가요? 여기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이 맛이야. 김혜자예요. 아우 보니까 진짜 고민이 많이 되시는가 봐요.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의 누이였고 동생이었고 아내였고 당신은 이 떨리는 면접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눈이 부시게 준비한 걸 다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해자. 저 김혜자예요. 전유성 씨 어때요? 어때요? 뭐 상당히 비슷하네요. 너무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김혜자 씨는 평상시에 말하는 거하고 연기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말 리얼하게 말씀하시죠. 맞아요. 조금 더 가식이 없고. 네. 언젠가 김혜자 씨가 상을 당했는데 누가 발가락 양말을 신고 오셨나 봐요. 네. 그래서 막 상가집엔 제발 발가락 양말 좀 신고 오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듣고 속으로 참 리얼하게 네. 진짜 사실대로 얘기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맞아요. 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상가에서는 검정 옷을 잘 안 입다가 챙겨 입으시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세탁소 택을 안 떼가지고 아유. 네. 이게 절을 하시는데 세탁소 택이 붙여져가지고 웃음 참느라고 막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었네요. 있고 뭐 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적에 옆에 상가 그 상주가 와가지고 네. 연예인 처음 봤다고 사인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당신 지금 연예인 사인 받을 분위기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만났으니까 언제 만나냐고 그러면서 네. 그 조의금 낸 봉투에다 사인해달라고 그러는데 정말 해주긴 하지만 아이고. 참 별 희한한 일이 다 그런 있구나 걸 그렇게 생각했던 해달라고 적도 있죠. 하지 말도록 해자. 진짜 예의가 아니에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도 전유성 선배님 너무 좋아하거든요. 선배가 아니구나. 내가 더 나이가 많나요? 그럼요 많죠. 그렇구나. 유성아 사랑해. 예, 고맙습니다. 갈게요. 오늘 강한 메시지 남기고 가시네요. 네, 워낙에 다들 팬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나저나 이 시간 재밌어서 어쩌죠. 2308님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자주 마련은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돼서 이렇게 특집으로 모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심수봉 그 여름밤의 추억입니다. 네, 혹시라도 오늘 고민 사연 다 풀이를 못 해드리면 다음 주에 저희 둘이 해드릴게요. 아니 오늘 전유성 선생님 오셨다고 특별히 고민 사연들을 이렇게 솔직하게 다 올려주시기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네. 여러분들이 고민이 별로 없으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요.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네.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는 잘 나오고 잘 들리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네. 시스템이 더위를 먹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덥잖아요. 네. 인철님 고맙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네, 여행 좋아합니다. 부모님과 생애 첫 여행을 준비 중입니다. 네. 국내든 해외든 기억에 남는 여행지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언젠가 이런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네. 어머님 칠순잔치 때 가족들이 여행을 가자라고 해서 어딜 갈까 막 회의를 했대요. 네. 그랬더니 나중에 어머니가 난 바다를 한 번도 못 가봤어.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결국엔 어머님 핑계로 자기네들 가고 싶었던 데를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 어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네. 그 당사자인 어머님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물어보진 않고 가족들끼리 네. 언니는 뭐 어디 가자고 낙산 해수욕장 가자고 그러고 누구는 어디 가자고 그러고 막 이제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이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게 순서가 아닐까. 그래서 전유성 선생님은 어디가 가장 좋으셨어요? 가장 좋다라고 하는 데는 없어요. 가면 다 좋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여행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어느 날 한 100일 동안 유럽 여행을 이렇게 갔다 오면서 이거 여행인가? 아니야. 내가 그 유럽에 가서 살았다고 해서 한국에서 사는 시간이
100일 더 늘어날 건 아니잖아. 네. 그래서 그냥 살러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2박 3일 남원에 살러 간다. 살러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홍콩에 3박 4일 살러 간다. 여행 간다 보다. 약간 그럼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여행 생활자 같은 그렇죠. 느낌인 것 같아요. 여행을 그런 그냥 느낌. 생활처럼 하는. 맞아요. 너무 부럽습니다. 아유, 고민이네요. 사연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미라님은요, 아직은 28 청춘이고 싶은데, 이 본인 사진이신가요? 진짜 젊어. 그죠? 엄청 젊으세요. 엄청 젊으세요. 저하고 같은 또래신 것 같은데요? 근데 100일 된 손주 된 할머니. 예? 아직은 할머니 소리 듣고 싶지 않은데요 하셨어요. 어머. 이분. 네. 저도 예전에 인사동에 있는데 네. 의자 이렇게 이제 인사동에 하던 카페 앞에 앉아 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야 할아버지랑 사진 한 장 찍어 그러더라고요. 네네. 아직 할아버지가 안 됐을 때인데 내가 듣기가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네. 아니 할아버지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자기가 왜 내가 이렇게 힐난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가 아닌데 왜 할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과를 하면서 자기네가 3대가 같이 살기 때문에 네. 할아버지가 입에 붙었다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렇고 나서 보니까 저 사람이 뭐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제 친구가 형제 중에 제일 막내였는데 네. 제가 40살 때 그 큰형네 집에 놀러 갔는데 큰형네 초등학교 3학년이 할아버지 일어나서 밥 드시러 내려오세요. 그런데 옆에를 지나가 봤어요. 그랬더니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이제 장남 오형제 중에 장남으로 손자를 딱 갖게 되니까 우리 딸이 손자 하나 가짐으로써 우리 내 밑으로 사형제가 갑자기 할아버지로 확률을 확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네. 이거 참 재미나는 현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친구들도 할아버지 되기 전서부터 이제 우리 애들한테는 손자들한테는 할아버지 셋째 할아버지 넷째 할아버지 소리를 아이고. 듣게 했는데 네. 한편 좀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어때?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더라고 걔들은.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처음 들으면은 생소할지 몰라도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지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 할머니가 너무 싫으면 그냥 할마? 할머니와 엄마를 합한 할마? 할주머니 어때? 할주머니. 아주머니하고 할머니를 합쳐서 할주머니 이렇게. 그것도 이상하죠. 네. 그 이제는 세 개로 나눠지는 건 좀 고쳐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비 할머니, 예비 노년. 약간 네. 그 할머니 전 단계 호칭 하나가 생기면 좋지 않을까. 틀림없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어르신이라고 해야 되는 것처럼 맞아요, 진짜. 저도 호칭 때문에 네. 당황한 적 많았거든요. 얼마 전에 어. 전주 올 때였나 누가 이렇게 없었는데 어르신 네. 배낭 지퍼가 열렸어요. 근데 어르신은 하는데 내가 아닌 것 같아서 여기 들어보니까 배낭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분은 또 생각하고 엄청 예의 있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노인이라고 건데. 표현 안 하고 어르신이라고 한 어르신. 건데.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신의 단계로 가시는 네. 중간에 계신 어린 신의 약자가 어르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이렇게 혼자 생각을 어르신, 했었죠. 좋습니다. 아니 뭐 흰머리 얘기하셨습니다만 이 희율님은요 클린트 이스트우드하고 너무 비슷하다고. 네. 예전에 잠깐 한번 그런 얘기 들었던 적 있어요. 그래서 잠깐. 네. 비슷하게 분장을 하고 네.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그 긴 담배를 이렇게 물고 사진 한번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의 그러셨구나. 20대 때였어요. 네. 머리 많이 길었을 때. 네네네. 그러셨구나. 진짜 고민 사연 오늘 많아서 어떡하죠? 그러면 이분의 사연까지만 좀 해드릴게요. 친구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구 오래된 친구가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물론 저도 오래된 친구들이 많이 있고 네. 자주 만나는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쓰는 단어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들 모임에 이렇게 늦게 갔더니 그 친구가 내가 왜 늦었어? 그래서 송별에 갔다 오느라고 이경래라는 개그맨이 군대 갔다 올 때였거든요. 네. 그때 송별에 갔다 오느라고 늦었어. 그랬더니 누구 이민 가니? 그래요. 그때 막 한참 이민 가던 시절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우리
친구들 환갑 넘어서 만나고 하니까 달라져. 다 쓰는 단어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 네. 나보고 태정태세 문단세 외울 줄 아냐고. 그거 외울 줄 안다 그랬더니 저쪽에 있던 동창 하나가 그게 뭔데? 너 그거 몰라? 그러니까 어머. 나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 그러니까 어머. 아니 여기 와서 태정태세를 처음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도 처음 들었어.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시구나. 야 이제 달라지는구나. 맞아요.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 나이랑 상관없이 네. 그 말이 통하면 친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는 그게 통하면 친구예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뚜루미. 두루미. 그걸 알면 친구야. 네. 그래서 그 제일 어린 친구로는 그 슈퍼주니어의 김희철하고는 친구처럼 지내자. 그래서 진짜. 뭐 말 통하면 친구다 이렇게 생각이 맞아요. 좀 들어요. 진짜 맞아요. 우리 그런 거 하게요. 말 통하면 친구로 삼게요. 아니 외국 같은 네. 경우에는 진짜 나이 상관없이 네. 오히려 나이를 잘 묻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말이 통하고 네. 뭔가 공감대가 있으면 친구화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왜 그렇게 그냥 굳이 나이 또래하고 이렇게 어울리기보다는 네. 그게 성향이 맞고 생각이 네. 같으면 친구 되는 문화 저희도 많이 변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럼요. 네. 지금 간장게장님이 제 나이 50인데요. 전유성 씨하고 동갑이에요. 이렇게 또. 10년 더 기다렸다 만나보면 됩니다. 그리고 정현님은요. 환영합니다. 두 팔 벌려 역시 사랑받는 이유는 뭘까요? 끊임없는 노력이시고. 그럼요. 예, 자기 낮춤이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가 그리고 싶어요. 항상 그 네. 새로움을 추구하시고 네.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시대를 앞서가신다고 그렇지, 그렇지. 하는 게 그런 맞는 것 건 같아요. 아니고 안 해보던 걸 그냥 해보는 거죠. 네. 그게 재미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거보다 네. 도라지 음식 나오기만 하면 도라지가 몸에 좋대 늘 그러지 말고 네네. 거기서 들었니 그 TV에서 봤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이제 50 넘고 60 넘으면 우리 얘기하자. 들은 얘기 하지 말고 이거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요. 그래서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자기가 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가이드들한테 들은 얘기를 자꾸 와서 전달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맞아, 잘 외워와가지고. 맞아요.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고요. 정말 저희가 여름방학 특집으로 특별히 모신 전유성 선생님. 겨울방학 때 모시고 싶지만 장담할 수 없다고 하시네요. 여행을 많이 다니시니까. 어느 날 또 이렇게 휘 예. 와주세요. 오세요. 네. 네. 하게 되면요. 네, 가맹 애청자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한 말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네, 원샷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안 하던 거 자꾸만 이렇게 시도해보는 거 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해오던 거에만 익숙해 있지 마시고요. 안 하던 게 뭐였을까?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남들이 뭐라고 그럴까만 못했던 거 이렇게 한번 적어놨다가 네. 하나씩 시도해보면 어느 날 그 브릿지를 빨갛게 하나 하고 나타날 수도 맞아요. 4,000원짜리 티 입고. 저는 그런 거 멋있더라고요. 800원 더 쓰세요. 800원 예. 4,800원. 4,800원. 네, 부가세 포함인가요? 네, 아무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지금 문자 채팅방 시간이 너무 빨랐습니다. 맞아요. 아쉽습니다. 이런 문자들. 아무튼 다음 기회에 정말 저희가 꼭 한번 또 모실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 사랑해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라디오인가 버라이어티인가. 김태현의 가요뱅크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3대를 이어온 원조 P&B 제과에서 초코파이 세트,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로 감동을 주는 도서출판 더클에서 신간도서, 바른 먹거리 그린팜 푸드에서 떡갈비 한우 장조림 세트, 익산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신선한 지역 농산물, 코튼클럽 주식회사에서 속옷 선물 세트, 인삼아빠 김태엽 홍삼액에서 홍삼액 세트, 60년 전통 원조 화심두부에서 가공식품 3종 세트, 리얼 제주 건강한 아름다운 헤이레에서 화장품 세트, KBS업 라운지나 스피치 전주점에서 문화상품권, 혁신도시 더 꽃처럼에서 시들지 않는 생활을 선물로 드립니다. 아유,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이런 말 참 많이 하시죠. 여든에는 이른이 그립고, 이른에는 예순이 그립고, 예순에는 쉰이 그립고. 그런데요, 이렇게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는 내가 10년 뒤 오늘 그리워하던 소중한 시간일 거라고요.
10년 뒤에 후회만 할 순 없죠? 10년 뒤에도 지금 내가 가진 이 그리움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마음껏 누리시고 즐기시고요. 끝곡은 김추자의 무인도 또 시원하게 전해드립니다. 내일도 모레도 일요일까지 여름 특집은 이어지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올게요. 가요뱅크 가백 여러분, 우린 한 가족이에요.